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와우! 아니구나. 1교시. 아, 이 3교시가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건 3교시 시작하는 시간이 밤 12시라 오늘은 잘하면 2시 안에 끝날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3시까지는 안 갑니까? 네, 3시까지 안 갈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아, 네.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네요. 자, 이번 3교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주제 바로 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 왕 비서실장이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딴 사람 뭐 대타가 없었다고 그러죠? 예.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다가 결국 이제 교체가 됐는데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권력이 대단합니까? 예, 본래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 네. 시작된 경무대 시절에는 대통령이 비서를 한 5명 정도 데리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통치 시절에는 비서실장이 딱 한 번 둔 적이 있고 네. 큰 힘을 안 줬답니다. 아,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냥 비서가 5명 있었다. 예. 아. 그 비서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윤여준 장관 들어보셨죠? 네. 그 안철수 의원의 멘토 네. 역할을 하셨. 그 윤여준 장관의 부친 윤석호 씨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비서를 좀 하셨죠. 네. 그때는 큰 힘이 없었죠. 왜냐 비서 그냥 정도고 네. 그 청와대 경호실장도 없었고 네, 당시 잡무 보는 정도? 잡무라기보다 말 그대로 심부름? 심부름 시키는 거고 네. 내각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내가 다 다스릴 게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시니까 큰 그게는 없었죠. 그럼 그 다음에 뭐 윤보선 대통령 그때도 이제 아시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일종의 이혼 집정부제지 않습니까? 네. 그 힘이 당시 장면 총리 내각에 실려 있으니까 네. 당시 경무대도 청와대 이름을 바꿨지만 그때도 크게 뭐 이렇게 청와대가 힘을 발휘한 적은 않았죠. 그럼 이제 박정희 때.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결국 이제 비서실이 아주 힘이 세졌죠. 특히 수석 비서관제를 도입했거든요. 수석 비서관이 차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석 비서관들이 각 장관들을 이제 딱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들이 이제 수석 비서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청와대의 모든 힘이 쫙 몰리게 되는 거죠. 예. 청와대가 명실상부하게 국정의 어떤 관제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왕의 명을 직접 옆에서 받아서 어떤 힘을 썼던 사람들 누가 좀 있을까? 비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비서가 했던 실수들. 아, 비서 말만 들어도 비서과 있잖아요. 네. 비서학과 있죠. 네, 비서과 있잖아요. 이대나 이런데. 아, 이대에도 있어요? 네. 네, 본래 그쪽이 먼저 시작했고. 원좀 그래요. 괜찮으시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좋구나. 그래서 이제 비서들도 뭐 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장님이 10만 원 주시면서 신권으로 받고 와 이렇게 했더니 식권으로 받고 왔대요. 그 어디죠? 유머 붙이면 뭐 왔군요. 유머 네. 1번지 뭐 이런데 그 80년대 유머 1번지. 팔던. 그리고 이제 사장실에 이제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 3분이 왔는데 사장인데 여기 커피 한 잔 저기 가져와요 이랬더니 진짜 커피 한 잔만 가져왔다고. 아, 이거 웃기다. 아니 뭐가 이게 한 모금씩 논아 먹으라고. 아, 좋다. 네. 그래서 회장님 친구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발인이 언제인지 알아보라고 이랬더니 이제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회장실입니다. 고인 발기가 언제죠? 이런 거 우리 웃어주지 맙시다. 안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거 성공하더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봉다리? 근데 진짜 저기 왜냐하면 비서들이 네. 사실은 좀 비서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아까 지금 말하잖아요. 사투리 쓰고 일하는데 이걸 다시 2번 다시 물어보기 힘들거든요. 비서분들은. 확인하기 엄청 확인하다 보면 또 부르는 게 떨어지니까 그냥 몰라도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제가 또 비서로 일했었죠. 아, 진짜요? 네. 언제? 2번 묻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 모셨던 저요? 사람은 어땠어요? 그분 방송을 하시는 유명인이었어요. 네. 저기 이니셜만 얘기하면. Y. Y. 근데 야오밍? 근데 진짜 정말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안 네, 됐죠. 그다음에 그분이 방송에서 너무 정말 지식과 정말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그러니까 훈남, 정말 훈남. 누굴까? 네, 훈남인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Y가 네. 이니셜이 Y면 네. 유 씨도 YI로 쓰는 이 씨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에요. 유 씨도 있고 윤 씨도 있고. 아니에요. 유윤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씨. 양? 양 씨. 아니에요. 이좀 뭐야?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되게 훈훈한 분이신 줄 알고 이제 네. 갔죠. 네. 갔는데 어머. 개차반이? 웬일. 그러니까 되게 좀 실망했어요, 정말. 그래서 나 이 사람 밑에서 배울 게 없겠다 해서 전 나왔죠. 양주동 박사인가? 그래서 진짜 비서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했죠. 제가 전에 잠깐 만났던 친구가 국내 여자예요. 저 남자를 왜 만납니까? 아니 만날 수 있잖아 남자도. 국내에서 가장 큰 그 치킨 업계 네. 회장님을 잠깐 모셨대요. 모셨어요. 네. BBQ예요. BBQ? 난 BHC가 좋은데. 그렇겠죠? 아, 네. BBQ가 네. 제일 커요. 그럼 뭐 얘기 못 하겠네요. 아니 회장이 역대 회장이 다 다르잖아요. 아닐걸요? 그래요? 아니었죠. 그 한 분일 거야, 아마. 네. 네. 어쨌든 얘기해봐요 뭐 어때? 아니 뭐. 덮쳤어? 아니. 기가 막히가 민사소송 다 들어. 2교시 때 너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모셨는데 완전 군대식이래요 그 양반이. 그래서 출근할 때 네. 이사부터 뭐 무슨 사장단들이 네. 다 양쪽에 줄 나래비를 서갖고 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한대요. 네. 요즘 안 그러잖아요 회사들이. 사열을 그럴 받고 수도 싶으신 있죠. 거보다 군대 사열하듯이 쫙 그냥. 저는 제가 끝났어요? 네. 저는 제가 운전도 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진짜 운전도 다 해드렸어요. 개인 비서 완전. 네, 개인 비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그러니까 완전 수행도 하고. 네, 수행 다 비서. 했네. 그러니까 중국어도 이제 필요하셨고. 근데 통역도 하시고. 차가 이제 B사의 차였어요. 근데 이제 차체가 좀 낮잖아요. 네. 근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도로가 약간 움푹 파인 거예요. 거기 내가 스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너 네가 차 물어낼 거야? 그럼 안 되는데. 거기서 너 네가 돈 낼 거야? 수리비 비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니다 하고 한 달 만에 나왔죠. 아, 너무 그런가? 아무튼 그냥 한 달밖에 안 했어요? 한 달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나 한 달이 근데 10년이 네, 됐겠지. 진짜 뭐. 매일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또 이제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모셔요. 골프 치러 갈 때도? 새벽마다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새벽에 제가 가야 되죠.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요. 네. 그럼 그분 댁에서 이제 차를 끌고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럼 옆에서 주무세요. 그럼 저는 운전을 하고. 그럼 또 이제 길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장난하냐? 길 좀 보고 다녀. 이런 식이세요. 가지고 골프를 치고 기다리는데도 자기는 식사하고 술 한 잔 다 하고 오는데 저는 계속 공복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건 말이 안 골프를 되는데. 치는 말이 안 돼. 동안. 원래 주는 비서도 그- 밥 먹게 그러니까 밥 먹고 오라고 다 하는데 아니 다 근데 비싼 밥은 안 주더라도. 맨손으로 그냥 오시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말 방송 이미지가 정말 훈훈했지만 근데 정말 이미지구나. 참 힘드네. 비서가 좀 진짜 밥 먹기 힘들어. 월급 많이 줬어요? 아니 근데 월급도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진, 재진, 삼진까지 하면 참 힘들겠다. 무슨 소리니까? 갑자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는 네. 그분이 훈훈하세요. 네, 아직도.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비서 생활 힘들었던 지금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도 네. 아마 여자친구가 비서거나 혹은 뭐 직접 본인이 비서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 남자 그리고- 비서도 많아요. 네. 왕하나가 거기 일했다고 아마 또 찾아낼 거예요, 청취자들이. 어디에서 일했는지. 아니야, 진짜 모를 거예요. 아, 네. 네. 그냥 자. 모를 것 같은데 차마 찾아내더라고요. 차마 찾아내. 자, 그래서 예, 이 비서. 이 비서 역할을 한 그런 직책이 네. 언제부터 있었냐. 네. 우리 기록상으로 보면 옛날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권력자는 심부름 시키려면 비서감. 이때 아예 이름이 비서감. 이름이 비서감이에요? 예. 고려 시대. 그러니까 밀직사, 중추원.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번 바뀌는데 밀직사, 밀직사. 중추원, 추밀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아, 거예요. 추밀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중추원, 추밀원, 밀직사 이렇게 바뀌고요. 정말 비밀스러운 일을 대신해주는 그래서 그런 건가? 이 비서실장 네. 역할은 밀직대원. 이런 밀직 대헌 언. 언. 예, 예. 아니면 승선이란 직책도 오, 네. 비서의 승선. 역할. 예. 생선. 조선 시대는 승정원
네. 승정원. 이런 식으로 있었답니다. 이 승정원 일기는 정말 우리 인류가 네. 함께 지켜나가야 될 엄청난 문화유산입니다. 맞습니다. 내용 하나만 알려주세요. 승정원 일기가 총 1억 4,200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1억자를 다 샜나? 명나라가 네. 명나라에도 명실록이 있어요. 그게 불과 1,700만 자밖에 안 됩니다. 명실록 말고 네, 승정원은. 근데 우리의 조선왕조실록이 4,500만 자 정도 되고. 네. 근데 승정원 일기가 글자 수가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왜 주무세요? 결국은 내용 얘기 하나도 못 듣고 글자 수만 얘기했어. 그만 화려 가치가 있답니다. 이럴 거예요, 진짜? 화려 가치가 있답니다. 나 되게 일이에요. 승정원 일기에 없는 내용이 없어요, 정말. 알겠어요. 그만큼 왕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합시다. 네. 아니 뭐 행적을 가세요. 네. 보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네. 보면은 네. 그때는 이제 딱 비서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좀 다 더 해요. 맡았대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군사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서실에서요? 예, 예. 고려는 왕명출납과 함께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이 역할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정말 비서답게 만들어진 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들어오게 됐는데 승정원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승정원의 대장이 도승지. 네. 그다음에 그냥 승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도승지 한 명에 승지 5명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6명인 거예요, 총. 음. 근데 음. 우리가 보면 도승지가 제일 높으니까 품계도 제일 높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6명이 다 정삼품인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를 다 역할이 그 정도의 역할로 준 거예요. 예. 물론 근데 정이품이 맞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승지 자체도 정이품이 맞기도 했고. 근데 공식적으로 경국대전에 나타나는 거는 다 정삼품. 정삼품. 예, 예. 그러니까 차관복급 정도 네. 되죠. 그래서 승정원에는 도승지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그다음에 동부승지 이렇게 6명이. 동부승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자에 부승지와 같은 동, 아. 그러니까 동부승지. 근데 같은 급이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정삼품씩. 뭔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다 같은 한 팀으로, 팀워크를 잘 이뤄라,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이 좀 다르니까. 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도승지가 대장입니다, 대장은. 그래서 품계는 같지만 도승지를 존경했대. 그러니까 승지들이 도승지를 존경해줘야 된대요. 같은 품이지만. 그러니까 장난치거나 이렇게 농담을 할 수는 없는 사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농담. 농담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저기, 혼나. 술을 사야 된대요, 술을. 또? 연애를 베풀어줘야 된대. 뭐예요?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섬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홍섬? 예. 1500년대. 그냥 벼슬은 못했는데, 그, 양반인 송강이란 사람이 있었답니다. 네. 송강정철 말고, 그냥 이름이 송강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 사주가 같았대요. 거기다가 이 홍섬과 송강은 똑같은 기생을 좀 사랑 좋아했어요. 한기생을. 네. 삼각관계. 그러니까 삼각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좋아했대 둘 다. 예. 사주가 같아서 그런가? 근데 이제 송강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홍섬이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이제 영달을 한 게 왜 이렇게 이상할까? 이렇게 이제 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동부승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농담을 친 거야. 도승지 영감도 그 기생을 좋아했고 송강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주만 같은 게 아니라 행한 일도 같지 않나요? 막 이렇게 농담을 친 거예요. 그때는 다른 또 승지들이 있을 때는 네. 부승지들이 깜짝 놀라 서로가 막 눈치만 보고 이렇게 도승지 화를 내고 그래서 7번의 술을 샀대요. 그러니까 주양을 베풀어. 화푸시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농담 같은 거 치면 벌주를 해야 연애를- 된다. 벌련을 벌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같은 상품, 정상품이지만 도승지는 확실히 좀 우대를 해줘야 된다. 우대를 존경을 해줘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여튼 도승지가 이제 지금의 비서실장과 가장 비슷한. 그래서 이제 도승지가 대장이니까 비서들의 대장이니까. 그럼 주로 하는 일이 그럼 뭐 많이 했습니까? 왕명을 왕명 출납이죠. 일종의. 왕명을 듣고 그걸 이제 전달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늘 도승지는 왕과 독대를.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하는 거죠. 제가 접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승지는 숙직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네네. 처음에는 한 명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한 명이 하다가 술 취해서도 왕이 불렀는데 예. 막 제대로 술 취해서 말도 제대로 예. 못하니까 그때부터 2명이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명이서 이제 숙직을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왕궁 안에는 남자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저때 말씀드렸지만 이 승진이 있어야 승진이 된다.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그럼요. 사관하고 네. 승지하고는 또. 이들은 좀 특별한 위치에 좀 있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요. 왕과 늘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품계는 아까 그렇게 놔도 힘이 쏠 수밖에 없죠. 최고 권력자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힘의 크기는 최고 권력자의 거리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반비례하지. 승지를 통하지 않고는 왕을 못 만난대요. 물론 이제 가끔씩 환관을 통해 그러니까 내시를 통해 가지고 몰래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게 들키면 또 승지들이 들고 일어난대요. 그럼요. 이게 공식적인 권력. 이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이제 그런 법과 제도를 어겨가지고 사적으로 국가의 공적인 일을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을 받죠. 승지의 권력이 셀 수밖에 없네. 그럼요. 자기를 통해 왕을 만나는 상황이면. 지금 우리 똑같죠. 지금 비서도 그렇죠. 내각이 본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서실이 지금도 그렇죠. 사실 국정의 중심이 내각이지 않습니까? 총리 이하 이제 장관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그러니까 보좌를 하는 거지. 이 내각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한다든지 이거는 좀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는 사실 청와대가 맨날 힘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힘이 세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왜 내시 환관을 내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내시가 좀 낮춰 부르는 말이래요. 근데 이제 이 승지들은 왕과 저 가까이 있고 권력이 세니까 그 왕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권력이 세지니까 네. 내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정승 왜 영상대감이라잖아요. 네네네네. 서로 삭자 쓰거든요. 내상이라고 불렀대요. 그 정도로 높여 불러줬다. 그리고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 네. 그러니까 왕궁의 문이 사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북문인 신문문을 빼고는 그 문 여는 열쇠는 도승지가 승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예, 크네요. 북문은 내시가 가지고 한관이. 있고. 북문은 왜 그렇지? 북문은 원래 막아놓잖아요, 네. 그죠? 예전에. 그래서 원래 북문 같은 데는 시체가 드나들고 막 이랬대요. 북쪽이라서. 그 궁 안에서 누구 죽으면 이제 위로 나가고. 네, 북쪽으로 그쪽 나가고. 북문, 그러니까 신문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 영화 광해에서 유승용이 맡았던 게 도승지죠? 그렇죠, 네. 도승지죠. 허균. 맞죠, 허균. 그러니까 허균이 실제로 도승진 네, 도승지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권력이 또 최측근에 있다 보면 뭐 험한 일도 많이 당하겠네요, 그죠? 험한 일을 당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함에 의해서 뭐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럼요, 그런 거 많죠. 도승지들도. 네.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도 지금 청와대 비서실도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 억울하게 김기춘이 아니라 물러났다. 아니 모든 역대 청와대 이제 근무자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권력하고 너무 가까우면 불에 타 죽고 권력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딱 꼭 그게 결국 권력이라는 게 거리에 비례한다는 게 그런 말이겠죠. 사자성어 나오나요? 아니,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없어? 네, 기대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네. 권력과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결국 그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핵심이죠. 균형 감각. 균형 감각. 막스 맞아요. 베거가 말한 균형 감각.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맞아, 이거 했었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과 같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가까우면 지구의 인력에 바로 이렇게 끌어들여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다리요? 원심력, 그러니까 다리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고를 때는 최고 권력자를 태양으로 치고 그 근데 위성들이 이제 빙빙빙 태양계 태양. 논다. 뭐 그렇게 보시죠. 태양. 그게 더 나을 것 같네. 그래요. 바꿀게요, 그러면. 불가근 불가원이다. 오.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지금 머리를. 제가 깔아드린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불가근 네. 불가원이라는 게 참 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술 같은 데 관심이 많잖아요. 네. 같은 데가 아니라 술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네. 이 중요 기관마다 네. 각자 정해놓고 있는 그 대포잔이 있었대요. 대포잔이요? 네, 그러니까 뭐 한말들이 술잔이 있대요. 다 각 관청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식 술 문화는 왜 술 돌려먹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말짜리니까 혼자 다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다가 이렇게 옆으로 쭉 돌려서 이렇게 순배를 동료의식을 돈다.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의식 같은 게 있었대요. 순배를 돌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순배를 돌린다. 한순배를 그랬죠. 돌다. 예, 그렇게 그렇죠. 의리 게임.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모임이 열리는 시기를 따서 그 술잔 이름을 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서관 같은 데는
복사꽃이 필 때 네. 이런 모임을 했기 때문에 홍도배라고 불렀대 그 술자는. 홍도배. 홍도배. 예. 근데 예문관 경우에는 초여름에 장미가 피잖아요. 그때 열려가지고 장미배. 술잔 이름이 장미배. 노래도 부르나요? 복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는 내 사랑순이 돌아올 줄 모르고. 옛사랑 되겠다. 노래 있어요? 옛사랑 순이는 이 노래. 네. 아, 이거 복사꽃이구나. 갑자기 복사꽃을 들은.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은 이제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네. 풀을 벽자 써가지고 벽송배. 네. 풀벽,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송자. 네. 벽송배. 네. 그리고 예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문관은 뭐 하는 데죠? 외교 문서나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시기와 관련된 게 아니고 앵무조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앵무배라고 했대요. 앵무조개요? 그렇게 암모나이트처럼 생긴. 그건 저 사진은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같은 이 잔 느낌인데, 보고 싶네요. 그거 되게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앵무조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회오리 모양으로. 그거 암모나이트 아니에요? 네? 나선형으로 생긴 것 같긴 한데. 암모나이트 아니야?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본 적은 없어서 앵무조개. 네, 앵무조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앵무배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관원하고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아란배라고 했대요. 아란배. 아란배? 아란배. 아란은 이제 거위 알을 아란이라고 했답니다. 거위 알. 네, 거위 알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위 알 모양이라서 이제 아란배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뜻이 금주력을 넣인 것을 경계하자,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알짱 PD에게 필요한 술잔은 개영배 같아요, 그죠? 개영배? 술잔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차면 이게 그러니까 한 술이 다 70%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빼지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져요. 개영배. 개영배. 넘치는 걸 경계한다. 그래서 우리 알짱 PD에게 필요한 술잔은 개영배 같습니다. 적당히. 근데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그릇이 기기라고 했다는데 기울어지는 그릇이랍니다. 기기. 예, 중국 황제들 항상 옆에 이걸 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부으면 뒤집어지고 또 적게 부으면 또 적게 부은 대로 또 뒤집어진대. 그래서 딱 적당히 부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술을 채워야 맛인데. 아니, 그게 이제 경계를 하는 뜻에서 공자님이 그렇죠. 이제 지금 유좌직이라고 저 이제 유좌직이 유좌 우리 좌 알죠? 좌식 할 때 유좌직이로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기. 그릇 기자. 뭐뭐의 그릇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승정원도 그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승정원은 갈호배라고 했대요. 갈호? 네, 갈호. 갈호라는 거는 뭐냐면 사막에 사는 도마뱀인데 술 냄새만 맡아도 죽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밀밭에도 가지 마라 이거네요. 그렇죠. 보리밭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왕이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술잔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마셔. 이름만 정해놓은 거야. 가로배. 그렇게 각 기관들마다 술잔이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한 말들이 대포잔이 있는데 그 잔 이름이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달랐다. 자기들 나름의 이 특성을 딱 보여주는 그러네요. 그렇죠. 좀 프라이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임이 열리는 시기에 따라서 정해졌고 그 몇 개는 또 그 특색에 따라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얘기하시려고 이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는 승정원에도 술잔이 있었다 이렇게. 이거 깨알 같은 지식이에요. 이런 거 술자리도 얘기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술자리에서 이거 갖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요? 이거 갖고 쉽지 않아. 포기? 알겠습니다. 취한 사람들 상대로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가로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잘난 척 안 돼? 날 것 같은데. 장미배 정도는 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럴 수 아란배. 있죠. 갈호배 하나만큼은 죽어도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로배는 무조건 써놓고 외우는 거예요.사막에 사는? 그렇죠. 근데 도마뱀 이름인데 술 냄새만 맡아도 죽는다. 저 같네요. 어디가 좀 써먹기 좋은.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되죠. 이제 술 못 먹는 애를 보고. 야, 니가 가로냐? 가로가 뭔데? 가로 뭐야? 에이, 무시가긴 진데. 가로도 몰라? 모른대. 뭐야? 갈구나. 가가.
가로라고 네. 사막에 사는 도마뱀의 이름이 가로래. 아. 진짜? 그래. 가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신다고? 물어봐요 나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요즘 불어 터진 국수 만들었다가 아, 왜 자꾸 났다. 우리 방송 계속 가야 됩니다. 괜히 그 네. 자칫 또 정권의 회오리에 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술 냄새 맡아도 죽는다는 거 아이가 가로가. 가로가. 그래. 이 가로가 세로는? 야. 세로는 좁은 길. 고마해라. 술이나 먹자. 그래. 부어라. 마시라. 거기서 이제 유좌지기. 유좌지기. 개영배. 죄송합니다. 네. 가시죠. 가로배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로배는 술 못 부르네 뭐 네. 치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가로배였습니다. 승정원. 비서실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비서를 영어로는 시크릿리 이러잖아요, 그죠? 네? 시크릿리. 네. 아, 난 비밀 얘기하는 줄 알았네. 시크릿. 아, 원래 시크릿에서 나온 거죠. 나오긴 네. 했어요. 네. 그렇죠. 옛날 비서가- 비밀 문서 취급을 했을 거예요. 아, 뭐 또 영어 또 제가 말씀. 얘기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얘기해요. 넘어가게. 아니, 진짜 듣고 싶어요. 시크릿리. 네. 유명한 시크릿리가 있어요. 네. 시크릿리한 영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시크릿리라고 네. 비서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눈빛이 흔들리면서 좌우를 바라보고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죠. 영화에는 또 우리 정관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크릿리가 바로 시크릿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제일 보면 이제 비서가 사실은 그 기밀 문서를 다루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지금 이제 김종필 총재 네. 지금 이제 막 최근에 부인 이제 잃고 네. 상심이 있는데 그분을 옛날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96년에. 근데 그분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분한테 어떤 그때 기자 취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총재님 첩보가 왔습니다. 정보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탁 보더니 기자들하고 있는데 네. 정보도 4가지 정도 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쯤 해당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첩보가 있고 네. 뭐가 있고 이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첫 번째가 센시티브. 조금 첩보 수준. 이게 좀 네. 떠돌아다니는 소문. 센시티브. 네네네. 두 번째는 컨피덴셜. 네. 약간 이제 정보 되는 거죠. 요건 좀 대비하는 거고. 음. 세 번째는 시크릿. 네 번째는 탑 시크릿. 아. 특급 비밀할 때 탑 시크릿. 요 정도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걸 이야기를. 김종필. 총재가 이제 옆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탑 시크릿. 많이 잠시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는.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대 누굴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요. 하여튼 이 시크릿. 그 비서라는 영화는 없었네. 이 시크릿이라고 아니, 영화 그래도-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예요, 이거. 그래요? 아니 그 비슷한 그건 빨간 거 있었죠. 아니야? 007 영화 중에 For Your Eyes Only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전 있어요. 몰라요. 네, 그게 바로 그 영화예요. 당신만 봐라 이게 For Your Eyes Only. 문서에다가 딱 For Your Eyes Only 해놓으면 이건 니만 봐야 되고 더 적각 파괴해라 이런 뜻이죠. 너의 눈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For 당신만 your 봐라. eyes only. 예, 영화 있습니다. 어? 영어 발음 For Your 좋은데? Eyes Only. 저 발음 좋아요. 왜 좋지? 중국말 저는- 잘하는 사람은 영어 발음 좋아요. 저는 윤 선생 영어했거든요. 아이 광고도 들어오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제가 그 시크릿털이라는 영화를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네. 2003년에 개봉을 했고요. 있구나. 그 매기 질렌홀이라는 네. 그 여성 배우가 이제 등장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해야만 위로가 되는 우울한 여성이래요. 아이고. 비서직을 억지로- 갖고 있는? 억지로 찾아냈네. 아니, 비서직을 갖고 있는? 비서직은 비서분. 예. 그 유명한 영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인상 깊었던 거지. 이 영화요? 응. 이 영화 엄청 유명했어요. 몇 명 봤는데요? 한 6만 명 봤을걸요 아마. 하여튼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 어, 비서를 만나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드를 한참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제임스 스페이더라고 네. 그 사람이 나온 영화예요? 그 사람이 나온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빠져서 그랬구나. 너무 멋있잖아요. 그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만 보고 미국에서. 로스쿨.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법에 대해서 이 드라마로 배웠지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거 저 드라마는 다 자막이 있으니까. 로스쿨을 왜 간 거야? 그 멀리. 야, 더 피쳐. 적당히 웃어라. 너 많이 웃는다. 아니 나 이해가 돼 근데 사실. 사실 너도 나도 잘 못 알아듣고. 예. 자, 아니 그래서 네. 외국 나가지 맙시다 우리. 그 시크릿리 이거 보면 네. 그 어원이 그렇답니다. 라틴어인데 아니 라틴어인데 세크레 타리우스래요. 어원이 네. 비밀을 다루는 사람. 그럼 시크릿이 어원이 아니라 세크리타레이. 아니 그러니까 세크레 라틴에서 타리우스가 나왔겠죠. 시크릿가 그러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어요. 타리우스 우스 사람. 아 진짜? 우스가 사람 맞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있는 거예요? 우스 뭐 우스로 끝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는 다 또 우스로 끝나니까. 어쨌든 시크릿리 이러면 네. 장관을 또 시크릿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비서를 시크릿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왜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신분차가 크게 나는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본래 예전에 이제 소련에는 비서관 이제 고를 근데 아니 소련은 근데 같은 시크릿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서기장으로 번역하고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가 이제 비서로 하거든요. 김정일 비서장. 그 총비서 여기도 총비서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꼭 브레즈네프 서기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글 쓰고 읽는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글 쓸 줄 알면. 그래서 서기장. 네, 그래서 문서해독이나 그렇죠. 작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사무를 맡기도 하고 네. 누구의 이제 저기 높은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돌봐주기도 했대요. 그래서 장관이 되기도 했고 비서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온몸을 날려서 설명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비서가 참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지금도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전에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물러나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대통령이 뭐 찾는 전화가 만약 외부 행사 나가 있으면 그냥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방을 빨리 찾으라고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옆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딱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그거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비서실장들은 사적인 전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적인 전화를 할 수 네, 없다. 철저히 감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진짜 대통령 옆에 있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뭐 그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 똑같은 거죠. 실제 웬만한 비서들 일반 회사 비서들 또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옆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수행 비서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러잖아요. 그 수행 비서 같은 경우에는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항상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맞아. 그리고 개인 전화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저는 웃지도 못했어요. 그건 좀 너무하다. 아이, 참. 저는 웃음이 많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웃으면. 일을 못하지. 근데. 사장 입장에서. 진짜? 죄송해요. 아니, 제 닮으시네요. 막 사장님하고 환담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장이 화가 나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없었고, 제가 다른 분이랑 이제 이렇게 사담을 나눌 때 웃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따로 불러서. 아유, 참. 아니, 그만큼. 네, 그 정도로 그냥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식. 웃지 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참, 좀 가짜네. 대단하셨나 보죠. 아유, 네. 아무튼, 네. 코웃음만 나오네. 제 웃음 때문에 그랬네요. 네. 코웃음만 나. 여튼, 이런 그 비서들.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못했네. 그, 후설지직, 혹은 후설지관 이렇게 불렀거든요. 승지를. 후설. 예. 목구멍. 임금에. 임금에. 아유, 마음이 후설이 아프다. 목구멍이에요? 예. 혀와 목. 혀와 목. 그러니까 뭐 육조 판서들은 뭐 팔다리쯤 될 거 아니에요. 네, 실무적으로 네, 움직이는 사람들은 장관들 요즘 지금 장관들은 팔다리가 될 거고 그죠?
청와대 비서관들 참모 좀 되니까 머리가 좀 될 거고 브레인들이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를 옛날에도 힘이 들었던 거예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와서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눈물 나. 그때 생각나. 문 12시 되지 뭐 이렇게 일찍 와요. 아니 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 잘 시간이 새벽 2시 내시면. 그래서 4시 반인가 왜 종치면 열잖아요. 네. 아유 참.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왕이 이제 거의 일상 업무가 끝날 쯤에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몇 시간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숙직도 계속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또 2명씩 3일하면서 해야 되지. 숙직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속담도 있었대요. 거지도 도성지를 불쌍하다 한다.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뭐 편하겠는데 도성지는 맨날 추운 날에도 일찍 나가야 되고 뭐야. 그렇구나. 물론 뭐 이거 속담 뜻은 자기가 주제도 안 되는 게 남을 동정한다 뭐 이런 뜻이지만 그만큼 불쌍해 힘들었다. 보이는 거예요 거지도한테도 도성지가. 이 도승지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너무 네. 쓰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대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예 아무래도 변이 적고 딱딱하고 그죠. 후대에는 아마 이게 선생님으로 바뀌었던가 봐 그럴 거예요. 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정프로는 네.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하죠.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그거죠 이제 3대 퀴즈 쇼에서 이제 1등을 했던 사람의 어떤 그 기품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봐야죠. 저는 막 그냥 그 정도는 존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영진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있어요? 3대 퀴즈쇼에서 역시 그걸로 딱 정리가 우승을 되네요. 했다. 그랬더니 그 상금은 어디다 썼대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상금은 네. 다 여자한테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날 만났으면 빵 하나도 가방 하나 받았을 텐데. 에이, 나한테 밥 한 번 안 샀잖아요. 남자잖아요. 남자잖아요. 야 진짜 너무한다. 아니 친미파들은 본래 남자한테 밥을 안 사요. 어떻게 삽니까? 친미파는 여자한테. 나 여자잖아요. 정말 참. 물론 지금의 왕하나라면 안 샀겠죠. 아니 지금은 이제 어때서? 유부남이니까. 아니야, 내가 많이 변했지. 하여튼 도승지가 엄청나게 힘든 직업이다. 그리고 네. 아침마다 조회를 하잖아요. 네. 조회를 하는 그런 경우 말고 내가 이제 왕이 갑자기 누구를 찾고 그러니까 부를 수가 있잖아요. 네. 부를 때 패초라고 하는 걸 보낸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각을 보내는 거죠. 그걸 이제 꼭 승지를 통해서만 보낸대요. 그럼 그 사람 불러오는 심부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승지가 가지는 않겠죠. 직접 달려가지는 않겠죠. 이거 받으면 또 다른 애한테 전달하겠죠. 예, 누구 불러와라. 이러겠죠. 하여튼 왕이 하여튼 모든 걸 그냥 다 시키는 걸. 그렇죠, 이제. 1차적으로 다 승지들한테 시켰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게 차단된다는 거죠. 음. 승지를 통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저래되면 인해 장막에 딱 갇히게 되죠. 아, 인해 장막 나왔어. 딱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영조 때 이병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해 장막 그냥 넘어가나요? 아 잘했어요. 아니,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 맞다. 정막에 있구나. 네. 아씨. 커튼 오브 맨. 맞나요? 네? 커튼 오브 맨. 정말. 미국 2년만 갔다 온 거 티난다. 베일로 가야 되나요? 뭐 아니 뭐 네. 커튼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커튼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니 패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병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병상. 패초를 50번이나 보냈대요. 근데 안 왔대. 아,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네. 왜 안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왕은 못 받았어. 뭐 벼슬 내리려 많이 배달 사고 났나? 못 그건 받았어. 아니고 이제 이병상한테 그러니까 자리를 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병상은 제가 싫었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사양을. 식으로 하면서 50번이나 사양한 거죠. 50번이면. 근데 이제 보통은 왕 죽이잖아요. 이럴 때는 귀양 보내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영조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지가 생각한 거랑 내가 생각한 거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인정한다. 그래서 용서를 했대요.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게 50번을.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한 거지. 야, 병상이 불러와라. 병상이 잠자도 병상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도 안 받으니까 이제 이직책 저직책 막 바꿔가면서 요거 한번 보내볼까? 아니 더 큰 자리를 줬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자리만 준 거 아니야? 네. 눈치 없게 영조가
센스 없게? 에이, 정말. 잠자다가 낮잠 자다 병상이. 그러니까 뭐 50번씩이나 보내. 아이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초도 있지만 승정원 일기도 이제 기초 자료가 되잖아요. 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맨 처음 승정원 일기 그 얘기 1억 몇만 자, 그쵸? 이 맥락이 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왜 이제 이렇게 대단한 업적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 역사서나 이런 데 보면 네. 그냥 간략하게 적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적었죠. 말도 적혀 있고 행동도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바빴겠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충실한 거래요. 네. 사기라는 책에 오제봉기라는 데 있는데 예에서 말하기를 움직임은 좌사가 기록하고 말은 우사가 기록한다. 그래서 사관이 2명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네. 그러면 그 좌쪽은 움직임을 기록하고 양이라서 우는 음이기 때문에 말을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글로 근데 붓으로 영화를 찍어내는 거죠.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죠? 싱크가 안 맞으면 네. 그래서 일종의 옛날에 사초 쓰는 그러니까 사관이나 네. 그 승지들은 네. 날림 그러니까 완전 거의 초서 난리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제대로 읽으니까. 읽기 힘든 것도 꽤 많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랑 행동을 동시에 했어요. 근데 그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네. 왕이 걸어가면서 그나저나 오늘은 알짱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가령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면서 얄짱 요거. 정말. 자꾸 눈앞에서 알짱거리네. 이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행동 적는 애는 적었어요. 걷는다. 똑딱똑딱. 이런 걸 이제 적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3페이지에 적혀 있고 그쵸. 말 적는 애는 네네. 2페이지에다 그걸 네네네네. 적어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맞냐는 거지, 이게. 네. 나중에 다 같이 취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 같은 게 적혀 있겠죠. 그래갖고 다 취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적혀 있는데. 초안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초대로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별대로 뭐 1시 20분 30초에 임금께서 뭘 걸으면서. 가령 이제 네. 일단 그런 식으로 기록할 거 아니에요. 왕이 경회루를 걸었음. 여기서 이제 보면 이쪽에도 경회루를 걸으면서 뭐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적을 거고 여기도 경회루에서 예전에 똑딱똑딱 했다. 그리고 지금 초안을 그날 초안전 걸 바로 다 일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다시 또 수습하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걸 바로 우리도 초안전 걸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대조하는 게 아니고 온갖 건 대조하잖아요. 아까 승정원 일기 뭐 사초 뭐 이런 거 다 대조하니까. 그리고 비만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대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관청이나 이런 데서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답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모아서 한대요. 여러 퍼즐 조각들을 맞춘다. 지금도 대통령실 연설기록 비서관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기록들 다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메모한 것도 이제 남겨야 되잖아요. 영상 기록까지 다 챙겨요. 사진 찍은 것, 촬영한 거 전부 다 모아야 돼요. 취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좌우를 사람을 따로 둬서 기록한 게 유교의 원리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그렇죠. 가장 이제 적합하게 한 게 조선왕조실록이다. 중국보다 오히려. 그렇죠. 행동과 말을 따로따로 각각 적었다. 그 적은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방대하죠. 어느 정도였죠? 1억. 찌찌뽕. 1억 몇 개? 400자였는데. 1억 2천 400자 뭐라고 했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다들 이제 선수들이 되셨네요. 자,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가리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요? 틀린 거 왜 제대로 안 고쳐주고? 그 하나는 고치면 재미가 없어요. 리뷰 안 하고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있는데. 알짱 PD가 짱이다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제 얘기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퀴즈쇼에서 왜 세 번이나 상 타요? 우리 알짱 PD님 그리고 정박님 말을 일단 최우선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삼품이긴 하지만 왕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승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알짱거리는 애가 제일 그래도 유리한 거야. 썸도 탄 거 아니야? 뭐 썸을 왜 타? 또 그거 있잖아요, 영화. 누구랑? 죄송해요. 누구랑 썸 그 영화 그 왜 왕측근이랑 왕이랑 썸 그 사랑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설마 쌍화점 얘기하는 거야? 네. 그 고려 때잖아. 죄송해요.
아니, 고려 때나 조선 때나 다 사람 얘기잖아요. 동성애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겠죠. 조선 시대에 내 주장이야 그냥 내 의견이야. 왕이 동성애를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밀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왕이 뭐 공민왕 같은 경우는 좀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선 시대 때는 한 명도. 네,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하긴 뭐 본성을 숨기고 살 수도 있으니까. S종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네, 계속하세요. 네. 어쨌든 뭐 알짱거리면 유리하니까 네. 승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승지를 지닌 사람들이 어느 관직까지 올라갔는지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좋은 통계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삼등승까지 올라간답니다. 승지 출신이. 네. 퍼센트 높다 그죠? 굉장히 높네. 네. 60% 이상은 종 2품 이상 올라간대. 그러니까 육조 판서나 뭐 참판 이런 데까지 참찬. 이거 차관은 한다 그죠? 요즘 칩니다. 그래서 정삼품 이상이 뭐 물론 당상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정삼품 이상이 당상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삼품이라고 했으니까 승지가 당상의 극선이라고 했대요. 극선? 극선. 최고의 선택이다. 뭐가요? 승지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물 좋은 자리다 이 말이죠. 제일 좋은 자리다 이 말이죠. 하긴 우리도 지금 비서실 출신의 그럼요. 청와대 비서실이 근무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지급 공무원이 근무를 하더라도 자기 이제 소속 부처로 돌아갈 때 뭐 요즘은 조금 덜 한다고 합니다만 예전부터 한 계급 보통 높여주죠. 자기 동기들보다 승진이 빠르죠 보통. 청와대 한번 비서실 갔다 오면.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조금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빠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에도 인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인지상정이라고 좀 봐주겠죠. 왜 또 고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 그렇죠.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게 어떻든 6시 반까지 나가줘야 되거든요. 6시, 6시 반까지. 아침에. 왜냐하면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회의할 그 자료를 만들어야 네. 되니까 일찍 나가긴 나가야죠. 어느 정권에서나 일찍 나가야 되죠. 퇴근은 또 늦고. 퇴근은 뭐 진짜. 수시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대신에 아까 말했지만 왕한테 올라가는 서류나 이건 또 다 승정원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빼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내가 좀 싫어하는 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 올라오면. 야, 이거 문구 좀 틀렸어요.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아유, 안 됩니다. 그런 그럼 거. 뭐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대통령이나 왕한테. 그냥 얘기 마음이죠. 뭐. 그 왜 항상 보면 우리나라도 왜 공공기관이 문서 형식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우리랑 좀 다르게 쓰잖아요. 일반인들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틀렸다고 이러면 이거 아예 다시 해. 근데 이제 네.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도 안 해. 보면 네. 아예 서류 양식이 안 맞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죠.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다시 이러면 미치죠. 그러니까 그거 라인을 그냥 타고 가는 게 제일 그래서 빠른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면은 비서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비서 네. 잘하는 사람이 또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일할 때 보면은 귀찮은 거 전달 안 해. 그러니까 일이 좀,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딱 이렇게 패는 것도 실제 있었고. 사장 비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일정 잡아달라고 해도 안 잡아주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내가 사장을 꼭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 사장님이 바쁘셔가지고요. 3월 말까지는 지금 약속이 다 차 계셔가지고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는데 뭐라고 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비서한테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비서가 사장한테 잘하니까 그렇죠. 뭔 소리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장은 비서한테 별로 안 잘하죠. 옛날에 너무 막대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S모 비서한테. 그룹도 네. 비서실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렇죠. 그걸 SCIA라고 불렀죠. SCIA. 네. 맞아요. 진짜요? 거기가 엄청났었어요. 그렇구나. 그 정도예요? 최강의 조직이었죠. 네. 마무리합시다. 그 기승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얘기? 이제 뭐 할 수 없죠. 뭐 리뷰할 때 해줘야죠. 이러다 보니 점점 리뷰만 길어지고. 우리 지금 몇 교시죠? 3교시인가요? 네, 이거는 4개 3교시죠. 이제 4개 했죠. 그러니까 4개 번외편을 했죠. 했으니까. 4개 했죠. 하여튼 이 권력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죠.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불가근 말이 불가원. 맞습니다. 나 같으면, 중국말 있어요. 나 같으면 온천에 있을래. 不可近不可远. 그 말도 있어요? 불가근. 그거는 네, 일본 不可以. 중국말인가 보다 그죠? 네, 不可以近不可以远.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얘기는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비슷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너스쿨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우린 이제 4교시에서 만나요. 4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라디오 스타일.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해요. 언제나 함께라는 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